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먼저 짤막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홈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일상 복귀는 언제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한 명이 30명에게 감염을 시킨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이 30명 감염, 거리두기 소홀 사례. 경북 예천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1명 발생했는데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이게 31명까지 발생이 확대된다. 경로당의 행복도우미 48살 A씨 여성인데 지난 9일 감염 경로 미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들 등 가족도 감염이 확인됐고 이후에 연쇄 접촉이 발생됐어요. 접촉자를 통한 5차 감염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문제는 확진자 중에 일부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용실도 가고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하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다중 이용시설들을 방문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고리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0명에게 감염을 시킨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접촉자는 277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이게 날도 따뜻해지고 막 선거도 있고 하니까 김정인 교수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야 이제 괜찮대 라는 약간 좀 방심도 한 것 같고 경북 예천에서 한 명만 감염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31명까지 결국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졌는데 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지켰던 탓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거냐. 맞아요. 지금 강력한에서 강력한이 이제 빠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초까지 하겠다 이런 아직 발표는 안 나왔으나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끝난 겁니까 일단?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가 동반된 그러니까 심지어 당분간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까지는 완전히 자택에서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비단 며칠 전부터 이제 한 자릿대 국내 자체 발생 감염자가 한 자릿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이게 경제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강력한이 빠진 사회적 거리 두기든 아니면 생활 방역이든 간에 한동안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진단 모니터링은 계속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예천 사례와 같이 한 사람이 다수를 감염시키는 사례들은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이걸 미룰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서히 생각하되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같이 염두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했는데 무단 이탈에 도주까지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폰 끄고 잠적 후 무단 이탈에 도주까지. 20대 남성 A씨는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14일 오전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들을 신고합니까? 저도 아들 있는 아빠지만 이게 참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자가격리 대상인데 야 이놈의 아들이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순간. 이 아들이 4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가는데 휴대폰 꺼져 있고 연락도 두절돼 있다. 아버지가 40만 원 때문에 신고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가격리 대상인데 아들도 위험하고 남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이 이 아들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의정부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 중인 아들을 발견하고 보건당국에 인계했는데 양주시 격리시설로 이동했어요. 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4시간 후에 시설을 또 이탈해요. 산으로 도주 시도해서 적발이 또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총선 당일 투표 참여한 자가격리자 11,151명 중에 무단이탈자 4명도 적발이 됐고 이 중에 2명은 고발 예정인데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은요. 무단이탈 중에 당구장, PC방 여유 있습니다. 예, 당구 치고 게임하고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은 자가격리 위반 고발 상태에서 임의로 또 투표소를 방문했던 경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 그 아버지가 본인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은 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아버지는 정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아들이 40만 원 갖고 튀었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이다. 빨리 찾아달라. 격리됐는데 근데 또 도주 시도를 했다. 아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글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아들이 약간 어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근데 물론 신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가격리 이탈의 어떤 범위가 좀 심각할 경우에는 지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혹시 불미스럽게 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신고할 경우에는 고승국 변호사님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뭐 약간 참작의 사유가 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 반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한 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군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단순한 그 일반 자가격리 위반 사범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법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그 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별로 참작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